지난 30년 동안 내 과학 논문 원고의 동료 평가에서는 뇌와 기계를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능력에 대해 추측만으로 다룬 내용들은 모두 지워야 한다는 권고가 어김없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속가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날을 상상해 보곤 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 최후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한다. 똑똑한 기계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 것이라 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BMI의 영향력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한 끝에 나온 나의 전망은 암울함과 재앙이 아니라 낙관과 열렬한 기대다. 언젠가 아주 정교한 기계 지능이 등장하겠지만 그런 기계를 창조한 자는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장애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즉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해도 컴퓨터 루틴은 개인적, 진화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뇌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역사적 우발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우발 사건이 방어막이 된다고 해서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거나 대량 학살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인류를 멸망시킬 다른 여러 재앙보다는 가능성의 순위는 한참 낮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상대론적 뇌의 재능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실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과 인공 도구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왕성한 욕구를 이용해 신경의 손상을 우회하고 우리의 도달 범위와 인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도 몇십 년 후면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파괴적인 신경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쉬고 걷고 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내가 공동 창립한 다시 걷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미래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는 마비 환자가 BMI를 이용해 전신 외골격 동작을 조종할 수 있는 신경보철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볼 때 몇 주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는 환자의 뇌가 경험적 가속성 과정을 통해 외골격 장비 전체를 자신의 신체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환자가 BMI 조종 외골격을 이용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간단하고 저렴하며 침습성도 최소화한 척수 자극 방법도 찾아냈다. 뇌와 인터페이스로 간질, 우울증 등을 치료하고 시력, 청각, 언어 능력 등을 회복시킬 신경보철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 분야는 뇌의 상대론적 기능에 관한 신경생리학적 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상대론적 뇌에서는 유입되는 자극을 감각정보별로 쪼개지 않는다. 그저 말초 감각정보들과 뇌 내부 동역학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동적 세계의 모델만 존재한다. 대뇌피질 기능의 엄격한 국소화나 단일 양상의 표상은 중추신경계의 발생 초기나 뇌 내부 동역학의 쇠퇴나 마취 등 인위적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만 나타난다. 대뇌피질이 성숙하게 되면 피질 및 피질하부의 다중 시냅스 루프가 대뇌피질의 뉴런 집단들을 서로 이어서 하나의 뉴런 바다가 생겨난다. 신경장애와 정신과적 장애는 뇌 내부의 동역학에 생긴 교란일 뿐이다. 장기간에 걸친 뇌 동역학 상태를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면 파킨슨병이나 조증, 편집증, 선망의 발생까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초 BMI 분야와 응용 BMI 분야 신경과학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공학과 생물학, 공학과 의료, 수학과 철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 현상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신경과학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뇌 연구 협력 전략이 세워지고 있다. 2003년 3월 나도 대규모 과학적 시도에 착수했다. 뇌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앞으로 뇌대학이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한 학문 분야 간 협력 유형을 확립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과학 네트워크는 인간이 자신의 뇌 전기 활성을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뇌 활성만을 이용해 가상의 물체를 쥐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쪽지를 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뇌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판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증강인류가 생각만으로 아바타나 인공 도구를 원격 조종하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다. 심해에서 초신성의 표면, 심지어 우리 몸 안의 세포 간극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도달 범위는 무한대로 넓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이 여기까지 왔으니 엄청나게 확장된 인간의 활동과 인지는 우리 자손들 머릿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신체의 제약과 취약성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막강한 힘을 성취한 인간은 진화의 방향을 조종하는 핸들까지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뇌의 해방은 인간이란 개별적 신체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인이 뇌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뇌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개인은 생각만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느낌과 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집단적 의식이 만들어낸 이 거인이 어떻게 보이고 느끼고 행동할지를 현재의 인류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인간 본성 깊숙이 사회적 교류에 대한 거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뇌 네트워크가 실행된다면 이것은 마치 초신성 폭발처럼 인간 사회의 구조 속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 장에서 묘사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미래 세대와 우주의 후세를 위해 인류의 유산에 녹아있는 풍부함과 다양성을 기록으로 남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걸어온 역사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좀 더 사려 깊은 미래 사회라면 이런 일대기를 저장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우주에 살았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경의의 표시로 말이다. 이것은 차가운 침묵의 묘비가 아니라 생생한 생각, 열렬했던 사랑, 절절한 슬픔의 형태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널리 퍼질 수도 있으리라.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궁극의 위로와 마침표를 선사받게 되는 것이다.